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짧은 시황이 되겠죠. 시황 이야기와 이제 5G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5G 관련해서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5G 얘기 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내가 여러 개의 어떤 5G 종목들이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한두 개를 사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이렇게 사야 될까라고 할 때 어떤 나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을 ROE라는 것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황을부터 이야기하면 일단 오늘부터는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끔 이렇게 주식시장이든 혹은 뭐 이런 어떤 미디어든 간에 너무 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선이어야지 돈을 얼마 우리가 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북한에서도 경제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선행될 거에 먼저 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죠. 가끔 오늘도 그랬지만 최근에 그런 문의가 있습니다. 그 남북 관련한 경협주에서 어떤 거를 사야 몇 년 지났을 때 크게 뭐가 달라져 있을까 이런 문의가 있는데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당장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먼 이야기이고요. 지금의 남북경협주와 관련된 것은 순전히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들로 인해서 진짜로 돈을 벌고 하는 시기까지는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5G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기대감이 너무 크면 실제 어떤 주가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범위 이상으로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을 흔히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변동성이. 그 말은 주가라는 것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도 꽤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테마나 시세에 이 초입에 사서 이 고점에 매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고점에 사서 보통 저점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보면 꽤 많이 다시 회복을 한 느낌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대한 것을 10%라고 이제 탁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왜 오늘 우리 시장과 상해 종합 지수도 그렇고 왜 이렇게 반등을 줄까? 라는 좀 고민도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 뭐 지금 알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냥 어떤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런 느낌이죠. 뭐냐면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세 부과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5% 부과할까 혹은 뭐 나눠서 부과할까 뭐 좀 줄여서 부과할까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주가에 반영됐던 거는 최대치가 좀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어, 사실 10%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10%라는 관세 부과 추가 관세 부과라는 이야기로서 조금 시장이 어,
안도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환율에서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10% 관세 부과만큼 뭔가요? 그 위안화가 10% 이상 떨어졌어요. 그 말은 실제로 그냥 또이또이가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로서 오늘 이 상해종합의 어떤 상승으로서 뭐 끝났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꽤 오랜 기간에 하락을 했는데 좀 잘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밤사이 다우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시장이 약해지는 어떤 징조들이 좀 보이긴 하는 거죠. 다우도 한 다우 같은 경우가 한 6차례 정도 분산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다우가 아니라 S&P 500과 나스닥 역시도 좀 같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물량을 확실하게 늘릴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조금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잘 버텨준 것은 좀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좀 버텨준 것이 기분 좋고 이번 주까지 확실하게 이 바닥권을 좀 다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의 자리가 어떠한 지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어떠한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돌파하고 나면 또 한번 눌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상을 해보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의 상승은 아주 반가웠고 수급도 그렇게 큰 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기에 좀 마음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많은 쪽에서는 뭐 5G 그 남북 경협주를 이야기할 테지만 남북 경협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한 당시부터 매도를 결정해야 됐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이벤트가 날짜 이전에 매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가를 보고 매도하는 것은 좀 늦을 수 있고요. 왜냐면 천천히 올라가도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이제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매수 매도가 결정된 상황에서 들어가야 됐던 부분이지 지금에 와서 어떤 시나리오가에 따라서 움직이고 할 그런 정도의 부드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5G 관련한 이야기와 ROE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5G의 이야기가 길어지면 5G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뜨리면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제가 그 최근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꺼내보면 4차 산업 그냥 단어를 무작위로 한번 꺼내보면 뭐 AI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얘기했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건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손에 잡히나 할 정도로 너무 먼 이야기를 너무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 5G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내년 3월부터 뭐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3G에서 4G로 갈 때를 기억해 보면 지금이 4G에서 이제 5G로 가는 이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3G에서 4G, 5G
과거 2단계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2단계도 그러한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지금 5G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것이죠. 종목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죠. 3G에서 4G로 움직였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지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5G에서 4에서 5로 이제 가는 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에 그래도 통신주들이 좀 올라요. 신기하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좀 고민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이 통신주들이 뭐 LG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막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이런 근질근질한 이런 느낌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좀 억지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5G가 나오기 전까지 이들 통신업자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그 쥐어 짜듯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좀. 근데 보통 시장의 대장주들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쥐어 짜는 이야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돈을 얼마 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많이 번다. 지금도 좋지만 내년엔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5G는 어떠한 기대감, 다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이야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남북경협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될 주가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버리면 급락을 하고서 또 찌끔찌끔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때 물려서 이때 매도하고 에이 하고서 나는 주식이랑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 뭐 리포트도 나오고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과거의 거를 한번 그냥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현재 우리 그 통신 시장을 보면 약간 과도기인 거죠. 그 보조금에서 요금제로 변하는, 그죠? 보조금에서 요금제로 시장이 변하는 이런 과도기인데 사실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기사나 리포트는 얘기는 하지만 일반 우리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이쪽에. 근데 그 업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아이템들, 무언가를 좀 엮어서 이렇게 뭐 제공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프리미엄 콘텐츠 같은 이런 것들, 무료 프리미엄 콘텐츠 같은 것들. 뭐 SK는 옥수수라든지 LG 플러스는 뭐 넷플릭스를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으로 핸드폰을 사진 않는 것 같아요. 핸드폰.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거죠. 요금 인하 정책을 그로 이제 정부에서 요금 인하 정책으로 국내 통신사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단점들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고민들보다는 5G라는 어떠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너무 기대감이 부풀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떤 요금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LG 플러스가 굉장한 거 아니야? 뭐 1등 아니야? 라고도 하고 혹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보 혹은 뭐 자회사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뭐 LG텔레콤 이런 애들을 5G가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좀 억지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전의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전에 3G에서 4G로 갔을 때 어땠었는지를 기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2010년도 넘었을 때 아이폰 4였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국내 출시이고, 국내 출시는 좀 지나서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4G에서 과거 이렇게 해볼게요. 이 당시가 3G에서 이제 아이폰 4를 이제 기점으로 4G로 바뀌었던 이런 계기가 되는 시기가 요 언저리였습니다. 이 언저리. 근데 이 당시 때 SK나 LG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때.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주가가 확 돌아선 것은 언제냐면 실제로 아이폰 5가 국내에 출시하면서 진짜로 4G에 대한 4G를 정말 느낄 수 있는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때 주가가 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 때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통신업자들이 또 투자를 하고 그랬을 때 주가가 했었다라는 거고 그 이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변동성이 엄청 심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그런 쪽으로 지금은 이 당시인데 지금 3G였고 4G가 쭉 연결되면서 내년부터는 5G로 갈 거라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3G에서 4G로 나왔을 때 이때가 2010년도 뭐 요 언저리였던 기억이 나요. 저도 아니다 이때가 아니죠. 2010년도라기보다는 그쵸? 그쵸? 요 언저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그 전이 이제 3G가 2000년경쯤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그쵸? 요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 2000년경쯤에 핸드폰을 쓰기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2010년경쯤 들어왔을 때 제가 기억났던 거는 노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스마트폰 같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때 삼성전자가 괜찮았거든요, 주가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4G가 상용화 되려면 뭐가 가장 핵심이냐면 4G 요금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요금제만 나오면 뭐 하나요? 플러스 단말기 핸드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단말기는 아이폰 4가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시장에 확 들어 올렸던 건 아이폰 5 때부터 아주 강했던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G로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5G로 가려면 5G 요금제가 나와야 되고 5G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단말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년 한 3월경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고 시장에서는 그 이후부터 저는 시장에서의 어떤 큰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5G의 어떤 1차적인 어떤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가 되는 거겠죠. 19년도 상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 5G 요금제와 스마트폰이 나오면 그때 나오기로 예상되어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각 통신사들의 큰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 투자 속도가 아주 빨라질 때
2차 상승이 이때가 1차면 그 이유가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를 보면 알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질 일이에요. 3G에서 4G가 약 한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슥 갔거든요. 아주 기회는 많다라고 봐요. 기회는. 대신에 하락하는 이 구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번 연도 말부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상상하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제가 부정적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일단 과거로 돌아봤을 때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5G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러한 어떤 밸류 체인들을 쭉 나온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 최고 수혜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KMW 저희도 역시 관심이 있습니다. 뭐 솔리드라든지 서진 시스템, 이수페타시스, 뭐 이노와이어, 오이솔루션, 이 통신사들, 다산네트워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최고의 수혜주를 입을 것이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들쑥거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의 대장주가 이렇게 어설프게 나오진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분명히 3G에서 4G로 바뀌고 나서도 한참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이 지금 그래서 최근에 SK텔레콤과 LG플러스가 상승하니까 이쪽을 강하게 매수를 권하는 쪽이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쪽은 보다는 그렇다고 5G 어떤 장비주나 부품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 이때 누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이 당시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갔었어요. 이때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저는 비슷한 생각이에요. 비슷한 생각. 예를 들어서 지금이 4G의 마지막, 사실 4G와 5G는 약간 겹치는 디졸브 되는 이런 구간이 있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디졸브라고 하면 좀 말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어떠한 단말기 쪽, 그러니까 폴더블 핸드폰이 나오고 폴더블 핸드폰 플러스 여기에 5G가 딱 결합될 때 시장에서 어떤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겠지만 대장주라고 하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쫙 이렇게 이런 손수건 논리가 있잖아요. 어떤 이 테이블에 손수건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딱 붙잡고 여기를 쑥 위로 들면 손수건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주변의 것들을 이제 그 외 거라고 하는데요. 보통 대장주가 가장 먼저 강하게 오르고 가장 늦게 하락하거든요. 이 주변 주들도 오릅니다. 부품주나 장비들도 오르겠지만 진짜 대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장은 폴더블 폰의 어떤 핵심 무언가를 담당하는 쪽이 된다거나 오히려 아니면 그러니까 뭐 SKC 코롱 PI도 하나의 부품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제였나요? 그 또 한 번 노트 9에서 핸드폰에서 불이 났다라는 어떠한 여성의 주장이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주장이긴 하는데 조사 중이긴 하는데요. 아직 제대로 된 것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뉴스가 별로 없어요. 뉴스가 많지 않아요. 치사하게. 꼭 삼성 쪽 뉴스는 좀 이렇게 뒷북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3G에서 4G로 이동할 때 분명히 첫 파동이 강한 파동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상상은 듭니다. 근데 그 계기는 반드시 어떤 요금제라든지 단말기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무언가가 보여야지만 누군가 그 위에다가 또 그저 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것이 성과가 나와야 투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그래야지만 저는 의미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요 당시 때는 시설 투자하는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통신사들이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진짜 뭐 이렇게 살을 걸고 뭐 이런 느낌은 잘 들진 않아서 지금의 어떤 5G 관련한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 보통 지금 장비주들의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4천억, 5천억 요 사이거든요. 이들이 대장주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제 대장주가 아직 안 나왔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C 코롱피아이라든지 누구나 알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애들 이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관심 갖고 조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4G에서 이제 5G로 넘어가는 시간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만 좋습니다. 다른 상품이라니 다른 종목들이 지금 꽤 좋아요. 그쪽이 탄력도 좋고 한데요. 그것은 지금 시장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하락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 혹은 꿈이 있는 이런 업종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돌아나가면 진짜 대장주가 새롭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5G 역시도 정확한 매출이 추산되기는 좀 어려워요. 항상 좋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잘 보면 다 미래에 좋다라는 것이고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를 고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 가지 종목을 골랐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것을 내가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통신주들의 어떤 일단은 대략적인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보면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의 밸류에이션인데요. 이거는 뭐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ROE만 한번 봐볼게요. ROE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을 보면 요때입니다. 요때. 요 구간을 이렇게 보면 한국 통신사는 여기 있잖아요. 볼 때 ROE가 상승하는 건 없어요. ROE가 상승하는 건 유지하거나 빠지거나 정도예요. 그렇다고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통신사들도 다 ROE가 뭐 증가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다. 지금은 이 정도라는 건데 이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ROE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서 잘 아실 거예요. 뭐 아주 정상적인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 삼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정상 비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회사가 상장될 정도의 회사라면 모두 훌륭한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 종목, 매수 회사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년 내년까지 미래까지도 계속 플러스가 될 이런 회사들이 정상이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건 조금 너무 과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데 갑자기 EPS가 20% 이상 상승한다거나, 그러니까 꽤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소리겠죠. 거기에 ROE까지도 증가가 된다면 이것은 뭔가 빨라졌다. 뭔가 과거에 어떠한 꾸준한 실적 성장에서 가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잠깐만요. 2,000개 상장사 중에 1%면 200개죠. 100개. 한 0.5% 정도가 존재해요.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 근데 이 0.5%, 그러니까 약 한 100개 정도의 이런 기업들에서도 다 오르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또 빠지는 것들, 이상한 좀 뭔가 수급이 약한 것들, 뭐 조금 뭐 이런 것들을 제하면 한 50개 정도로 항상 좀 줄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시장이 상승하는 작년 같을 때는 200개가 넘었던 기억이 나고, 올해는 이게 100개 미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이 약하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도 느끼긴 하는데요. 여기서 ROE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면, ROE가 뭘까? 이런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런 구조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 나왔을 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고, 뭐,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자기 자본으로 순이익이 얼마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100억의 가치를, 100억이 있는 회사가 순이익이 만약에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00억 가지고 10억을 만든 거니까 10%잖아요. 이것을 이제 ROE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만약에 1000억의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가 10억을 벌었다라는 것은 ROE가 1이라는 소리죠. 1. 이건 이름에 뭔가요? 돈 잘 번 건가요? 같은 10억을 벌었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같은 10억을 벌었지만 밑에 거, 그러니까 1000억 자본이 있는 회사가 10억 벌면 이거 잘한 건가요? 1%. 이거는 투자 안 하고 은행 예금하는 게 더 나을 뻔 했죠. 이 회사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제외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ROE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엔 이 순이익이 EPS가 되고 배당으로 나오면서 실제 우리 같은 주주들에게 어떠한 주가 상승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10억을 벌더라도 ROE가 큰 것, 엄밀히 따져보면 나의 기대 수익과 ROE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에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싶은 기대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주식 투자를 1000만 원을 하는데 1년 지났을 때 100만 원 벌고 싶다. 그러면 그 ROE를 10%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러한 기대 수익이 있는 사람이 어떤 기업의 ROE가 5%인 ROE, 어떤 A라는 회사의 ROE가 5%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죠. 왜냐면 ROE라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맡겼을 때 이 회사가 내 돈을 ROE만큼 증가시켜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나는 10%라는 기대 수익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ROE가 5%짜리에다가 돈을 넣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지 않잖아요. 연으로 5%도 안 되는 성장을 하는 회사에 내 기대 수익률 10%인 내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가끔 잡주들 있죠. 테마주들은 ROE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할 가치도 없는 거겠죠. 그렇게 따져 봐야 돼요. 그러니까 ROE라는 것은
뭐 자기 자본으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ROE를 바라볼 때는 어, 나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은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나의 기대 수익률이 1년에 10%. 근데 사실 1년에 주식 투자로 10%만 먹겠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2, 30%는 내야 주식으로. 그러니까 뭐 1억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1년에 한 20% 정도는 수익을 내야 주식을 기대 수익은 그 정도로 보통 잡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아주 소박한 나름 소박한 개인 투자자들의 근데 저희의 기대 수익률은 이거보다 더 낮을 때도 많습니다. 얘의 어떠한 기준 그러니까 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연 20%의 수익률을 원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ROE가 7%다. 근데 내년에 6%로 다운된대요. 근데 이런 데 투자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ROE가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점프할 때 주가 상승이 가장 많았었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회사를 선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두 자리라는 건 뭔가요? 뭐 ROE가 뭐 3이든 4든 뭐 5든 7이든 간에 10 이상, 11, 12로 ROE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라면 해볼만 하겠죠.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볼만 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최소 조건이라는 거겠죠. 적어도 ROE가 이러한 수준의 회사에 접근을 해서 기술적으로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는 ROE에 대한 어떠한 좀 방향이 조금 저희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마 좀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ROE가 지금 9%대인데요. 내년에 ROE가 그냥 9%대예요. ROE가 횡보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기대감에 의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ROE가 높아요, 대신에. ROE가 16 정도 되는데 내년에 14 정도로 줄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ROE가 줄면 우리의 매수 대상도 아니죠.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재. KT는 ROE가 6%대인데 내년에도 6%대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로서 같이 하는 매매하는 이런 전략은 아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통신사들 ROE 순서대로 적어보면 LG 아니다 SK, LG, KT 순서의 ROE가 높은 순서인데요.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접근을 해보려면 뭐 이 언저리 정도에선 고민을 해보겠죠. 다만 얘네들은 성장한다라는 것보다는 아직은 등락하는 월간 차트를 보면 눈에 좀 선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볼게요. SK텔레콤의 월간 차트인데요. 99년도 에부터 이렇게 왔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요 당시 때가 그거예요. 요 당시 때가 4G의 물결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4G 물결이 나왔을 때 잠깐 반등했지만 사실은 한계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 좀 비슷하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LG 플러스도 볼까요? 아이고 여기는 LG 플러스는 짧으니까 요 당시 때가 요런 거겠죠? 요 당시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당시 삼성전자
볼까요? 갤럭시 시리즈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느낌은 그 전부터 치고 가기 시작해서 더 오래 갔던 기억이 나고요. 한 단계 레벨업은 사실 이거는 뭐 핸드폰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어떤 플랫폼에서의 수익보다는 확 성장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통신사들 LG라든지 KT나 뭐 SK 이런 애들은 어떤 플랫폼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그죠? 이런 애들보다 얘네들을 밟고 실제로 성장하는 회사를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 보이는 것은 아직 중소형주들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뭐 사실 그 중에서 하나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다산 네트워크스 정도예요. 다산 네트워크스. 사실 이 회사도 쉽지 않은 종목이죠. 이렇게 보면 쫙 밑에 깔려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회사. 계속 이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 위아래로 흔들렸던 회사인데 이것이 혹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이 예측치니까요. 예측치로 본다면 매출이 1000억대였던 회사가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늘었죠. 내년 내후년 꾸준히 는다라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영업이익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순이익은 이제 내년부터 진짜로 뭐라고 할까요? 턴 어라운드를 하는 이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부터면 아마 올해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회사의 시가총액 역시도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ROE를 한번 볼까요? ROE를 보면 ROE와 EPS를 보면 ROE가 적자에서 두 자리로 점프하는 EPS도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점프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는 다산 네트워크스도 관심이 있습니다. 뭐 KMW도 관심이 있고 뭐 와이솔도 RFHIC도 다 관심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관심과 실제로 매매하는 구간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초입 구간에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비중을 많이 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얘네들은 이런 모습이고 다른 애들 볼까요? KMW도 지금 좀 길게 보면 아직은 어떠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조금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거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런 박스권 안에서 돌파하려나 뭐 이런 모습 정도인 것이고 얘는 사실 이렇게 조금 말하기 조금 짧고 기간이 월간으로 보기에는 KMW도 조금 아까 봤죠. KMW 와이솔을 봐야겠네요. 와이솔 좀 보면 와이솔은 근데 가장 빠르게 지금 최근에 어떤 고점을 좀 벗긴 모습이긴 하죠. 근데 이것을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 3GS 4G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 버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것이 더 크다. 기대감이 크면 변동성이 커지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 벌 때 기관과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때 안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이 정도로 된 것 같네요. 하지만 5G를 꾸준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서두르지 말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관심 밖에서 버려두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